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지금 회계세법을 통해서 쭉 공무원 수험을 달리고 계시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제 페이지 1막이 끝났고 문제풀이 단계인 2막에 이 접어드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막에 해당하는 이론 단계를 끝내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 문제풀이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형태의 불안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문제풀이 단계 안에서도 아직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숙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푸는 과정 안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불안으로 그 다음 단계를 지내게 하는 관점의 시작에서 뭔가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까봐 간단하게 한번 내용들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 수험가에서의 오해 3가지. 요거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수험은 상대평가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 세무직 공무원 800명을 뽑는다. 1등부터 800명까지 뽑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수험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자,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자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100점 만점이다라고 하는 우리 완성형을 기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간과하고 계시냐면요. 자, 우리의 출발점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회계세법 이 과목들을 봤을 때 국어, 영어, 한국사만 가지고 봐도요. 여러분들이 12년간 이 초, 중, 고의 과정들을 거쳐오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국어, 영어, 한국사가 베이스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수험생마다 다 다를 거예요. 말 그대로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회계세법의 경우는 사실은 출발점이 다른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전공 과목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공자, 비전공자 사실은 수험가에서만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경우도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어떤 회시대시를 경험했던 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시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쨌건 우리는 이렇게 출발선상이 다른 채로 수험을 시작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똑같이 공부 기간 안에 똑같은 공부들을 다 소화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출발선상이 다르면 본인이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이 과정 안에서 채워야 할 절대량도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일단 본인이 그걸 가장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나는 상당히 우월한 상태에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냐? 꼭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절대값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시고 그 부분 안에서 내가 얼만큼에 해당하는 공부량을 쏟아부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놈의 수험이라는 게요. 소위 말해서 이제 컷이 대략적으로 80점이 나오는데 걸어가야 되는 이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단순히 한두 달 공부해갖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1년 내내 엎드려서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였던 간에 부족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 과정에 절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가는 내내 여정에 지친다라고 표현이 될까요? 지치기도 하고 또 합격할 것 같은 이러한 희망보다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되는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겪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결국 끝까지 완주해서 내지는 이러한 컷이라고 하는 이 80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남한테 항상 비교를 해서 남들은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풀고 있는데 나는 못 푸는 것 같고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긴 여정을 완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출발선상이 다르면 채워야 될 양이 다릅니다. 내가 채워야 될 공부량이 무엇인지 얼만큼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수험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평가라기보다는 그 양을 채우면 합격하는 것이고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계세법 단계에서 페이지 2에 해당하는 단계 이론을 전부 다 완숙시키고 나서 이제 문풀 단계로 진입해서 들어왔지만 남들이 문풀을 시작해도요 나는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내가 뒤처진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 수험은
결과적으로 상대평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양을 전체적으로 완주해서 끝까지 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커리 속도로 쭉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원래 수험가에서 기본적인 패턴은 7월달부터 시작해서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되지만, 저는 이번에 회계세법을 시작할 때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달 빠른 턴으로 지금 모든 강의들을 먼저 온라인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이 한두 달 뒤처진다라고 했을 때 전체 사이클 상에서 처진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재차 강조드리고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수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완주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최악이에요. 결국 공무원 수험이라고 하는 건 출발선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양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누가 그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이 완주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의욕 뻗쳐가지고 한두 달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달에 승부 보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시생이다, 내지는 내가 다른 시험에서 공부를 해와서 어느 정도 보충이 돼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채워야 될 양이 적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실적 공부 좀 했어 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부한 거 다 까먹고, 대부분이 뭐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시작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소위 말해서 정리하고 챙겨서 지금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방대한 양들을 1년 내내 꼬박 채워서 공부해야 되는 그 양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 공부 시간량입니다. 내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세요.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10시간 이상 무조건 채워야 되고요. 12시간 가까이는 학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만 그 많은 5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양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각자의 시작점이 다르고 각자 채워야 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가에서 끌고 가는 사이클과는 다르게 나만의 페이스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남들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많은 어려운 전공 과목들을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뭐가 필요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 될지에 대해서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오해는요. 자, 어차피 80점이 컷 아니냐. 그럼 100점 만점 맞을 필요 없기 때문에 압축 커리 등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말처럼 들리죠. 그 많은 커리를 다 하지 않아도 그냥 압축 커리만 해도 결국은 어차피 다 맞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결국 합격선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완벽한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80점이 컷이라고 하더라도요, 80점을 목표로 보시면요 망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100점 만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다시 달려간다라고 할 때 재시생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이미 달렸던 이 공부에 해당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시작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시생들이 모르는 재시생만의 무게가 있어요. 한 번씩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정말 그 무게를 숨이 쉬어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쥐고 가야 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자괴감이죠.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 난 이거 해도 될까? 정말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형태의 그 무거운 자괴감을 1년 내내 지고 다음번 시험까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시생은 또 재시생 나름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자가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항상 우리 재시생은요, 이런 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 다음번에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이 뼈아픈 이 반성 내지는 뼈아픈 인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보통 컷이 80점이니까 80점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 제끼고 왠지 이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끼고 라고 하는 형태로 가능한 공부량을 줄이고 가능한 공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 갑니다. 자, 그런데 운 좋게 컷이 80점보다 낮은 경우, 예를 들면 문제가 좀 더 어려웠다.
컷이 80점보다 낮은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전반적으로 추세가 어떤가요? 국어영 한국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전공 과목에서만 성패가 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컷이 올라가는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쭉 전공 과목을 쉽게 말해서 국어영 한국사는 쉽게 전공 과목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심리적인 커트라인 안에서 난 이 정도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끼고 나면 출제의 방향성이 딱 거기에 맞게끔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너만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컷이 얼마일 거다라는 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가능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용숨에서 갔던 사람들이라면 그게 소위 말해서 컷이 어디든 간에 살아남을 것이고요. 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일 거다라고 한계치를 두고 나면 그 한계가 아니었을 때는 망하는 결과가 생기겠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엄청난 무게를 여러분들이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의 무게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에 맡기실 겁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컷이 80점 정도다 하더라도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망합니다. 하여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요. 한 번씩 실패가 거듭될수록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여러분들이 등에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 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내 인생 걸린 시험에 이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있고요. 시험장에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있고 두 개가 다릅니다. 공부를 쭉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제끼시면 안 돼요. 이미 제낄 건 제가 다 제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챙겨드리는 모든 내용 안에서는 무조건 챙겨서 보셔야 돼요. 그럼 아시겠지만 22년도 국가직 시험은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2년도 지방직 어땠죠? 굉장히 회계학의 경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나온 경우들은 정말 간단한 커리 내지는 간단한 공부들만 했을 때 살아남는 거고요. 지방직처럼 여러분만이 어렵게 나오거나 범위나 이런 게 넓혀져 버리면 이제 정말 거기서 폭망합니다. 단순히 1, 20점이 비는 게 아니라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온 정신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컷에 한계를 두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 인생 걸린 시험이기 때문에 라고 다 챙겨가서 적어도 이미 제껴놓은 상태에서 제가 꽂아드린 내용들을 완벽하게만 소화했다면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 한들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요거 머릿속에 정말 내가 이거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끼고 싶고 압축커리만 타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 인생 걸린 시험에 이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다른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효율적인 압축커리 이미 제가 만들어드린 게 효율적 압축커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에 어떤 의미에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내용인 거고요. 저는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공부하는 내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거 함께 정말 열심히 해서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안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들었다 하더라도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시험장에서 웃고 나오는 커리와 웃고 나오는 과정들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진짜의 이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는 쉬웠는데 시험장 갔더니 야, 망했어. 범위가 넘어갔어. 내지는 내가 안 봤던 것들이 나왔어. 라고 하는 건 최악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쭉 끌고 왔던 10년간의 수험 과정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결국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는 웃고 나오는 형태의 커리였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 여러분들 쭉 했다면 결국 시험장에서 웃고 나와야 맞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잘못이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 강사로서 또는 여러분들을 쭉 끌고 가는 일타 강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미 고민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요걸 당차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압축커리를 따라가겠다라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회피일 수도 있겠고 내지는 여러분이 이 인생이 걸린 시험에 대해서 서유 없는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형태의 회피 같은 내용인 거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학원이 커리를 짜준다?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각자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공무원 수험관은요. 5과목의 선생님들이 각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목을 100점 맞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커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학생 입장에서는요. 이 5명의 선생님들이 떠드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조율해서
자기만의 수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발점들이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줄 수도 없고 5명의 이러한 각자의 강사가 자신의 과목에 대한 최적의 커리를 얘기하지 이 학생이 1년 동안 감당해야 되는 전체적인 공부 양이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커리를 전체적으로 매 월별로 디자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 누가 해야 된다? 철저하게 수험생이 힘들지만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19, 20살까지 우리가 수능을 준비했던 그 시점의 공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가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그 계획들을 실행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수험 과정들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매 월별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매 월별로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7, 8월 달에는 뭐 하겠다, 9, 10월에는 뭐 하겠다, 10, 11월에는 뭐 하겠다 라는 형태의 전체적인 연간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월별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번 달에는 뭘 하겠다. 그럼 이번 달 안에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간 계획. 그래서 연간, 월간, 주간이라는 형태의 이 순차적인 계획 등을 통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내일 장당 눈을 뜨면 아침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매번 계획을 하고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셔야 됩니다. 물론 말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각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거는 학원의 관계자도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 5과목의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맞을까요? 이거는 합격한 합격생이 제일 잘합니다. 하여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합격수기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합격수기 가보시면 각각의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해서 보여드린 이 모든 합격수기가 이번 22년도 시험에 해당하는 모든 합격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들을 실행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보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강사들 입장에서는 모두 이 과목 각각의 과목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조율해 주진 않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험생 시절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불안은 내가 붙을 거다라는 강한 확신보다는 떨어질까 봐에 대한 이 불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붙을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만 한다면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불안으로 자꾸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 전진해야 될 힘들을 잠식해서 잡아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계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불안이 가중되는 형태로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죠. 자요, 계획을 꾸준히 하시고 그 계획들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만 간혹 여러분들이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본 수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 거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하는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될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는지는 강사가, 학원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시고요. 자, 합격으로 이르는 길은 단순합니다. 계획을 지키면 붙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 외의 모든 불안은 잡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 날씨가 이제 좀 계절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수험과의 단계가 거의 2단계로 넘어가서 이론 단계가 끝나고 목표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에 해당하는 근본 원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성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시는 일상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게끔 여러분에게, 만약에 실패가 되면 이 등에 또 엄청난 무게들을 쥐고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자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형태의 시험대 위에 여러분들은 올라와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없다.
난 이번에 정말 승부를 보겠다 라는 형태로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시험대 위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내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정말 그 여정을 다 채워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에너지 등을 한데 모아서 정말 수험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하루하루 꾸준히만 여러분들이 채워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절대적인 양을 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불안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계획하시고 계획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여정에 저는 항상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